자, 여러분들 오늘은 시황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서 패스를 하고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차트 분석, 또 기법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승률이 잘 나오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꾸준하긴 했어요. 꾸준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종가 매수로도 잘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조금 잘 먹히는 좀 그런 트렌드 중에 하나니까 시간의 매매 관련해서도 뒷부분에 간단하게 팁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인데, 확실히 건강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요즘 또 문득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이제 기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지만 요즘 막 그런 글들, 뭐 영상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철학적인 내용이나 이제 인문학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의 마인드 관리, 좀 시법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리 억만장자여도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한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돈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부러울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몸, 소중한 내 건강이 가장 무조건 1순위라는 거를 조금 간과하고 지낸 게 아닌가. 무조건 막 달리기만 하고 돈만 벌려고 하고 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좀 그런 시간을 조금 최근에 가졌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운동도 잘 안 하게 되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만 하루 종일 있고, 또 주식 끝나면은 피곤해갖고 또 누워서 자고 막 이런 식으로 운동 없이 집에서만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주식 트레이딩이나 이런 좀 단타가 이게 뭐 불로소득 아니냐, 좀 쉽게 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물론 육체적으로는 별로 힘이 들지 않지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거나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엇보다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시드 관리나 매매하는 시간대도 딱 정해놓고, 그리고 나만의 루틴을 좀 최대한 정해놓고 룰대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전업 투자했을 때부터 그렇게 했었던 건데, 최근 들어서 또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또 들어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또 너무 이제 매매에 푹 빠져서 건강을 좀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아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최고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서로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 종가 매수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물론 장중 매매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오생 같은 경우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점을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어제 그 네오셈이랑 엑시콘 두 개를 종가 매수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네오셈을 어제 종가에 딱 그냥 동시효과 때 그냥 샀고요. 그래서 오늘 한 11%, 13%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엑시콘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장중에 매매를 좀 하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종가 매수를 하면서 갭이 크게 뜰 때 한 7% 갭 뜨길래 뭐 이 정도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네오셈이 좀 대장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등주였기 때문에 그냥 시초가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크게 비중이 들어간 건 아니었고, 두 개 좀 나눠서 이제 비중이 들어갔었는데, 요거는 제 뭐 개인적인 목표 일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일주일치 정도 적당히 수익을 보고 나온 케이스였는데, 이 관점에 대해서 요즘에 이게 조금 잘 먹히기도 하고, 뭐 과거부터 뭐 계속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잘 먹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오셈 기준으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오전에는 조금 상승한 척 하다가 쭉 빠졌었죠. 어제 쭉 빠졌는데, 어제 저점도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차트 분석 배울 때 저점 이탈이다 싶으면은 보통 안 좋게 보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차트 분석을 봤을 때 저점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하향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건 정말 그냥 이론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그 특이점이 발생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이점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저점 이탈이 나오고 그러면은 우하향이 지속된다 가 일반적인 차트 분석이라면, 특이점은 이거를 이제 벗어나는 패턴이 나오는 거죠. 원래 저점 이탈이 나왔는데 마치 개미털기라도 하듯이 다시 시초가 부근을 회복을 하고, 여기에서 시초가가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저항대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시초가나 고가가. 근데 그것도 한마디로 저항대에 맞고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차트 흐름으로 우리는 이론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저항대에 오면은 맞고 하락할 수가 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정말 기초적인 차트 공부를 할 때 배우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게 일반적이라면 특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은, 맞고 하락하는 게 아니라 맞고 버티다가 오히려 주가가 마지막으로 관리가 되는, 그래서
그날에 당일에 오히려 고가가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마감이 되는 이런 식의 흐름이 일반적인 흐름은 아니다. 무언가 확실히 매수세가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흐름을 두 번이나 안 나왔죠. 저점 이탈 이후에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지 않고 살려줬다. 그리고 오늘의 고가, 오늘의 시초가까지 왔는데 일반적인 흐름은 맞고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고 횡보 또는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줬다. 한마디로 두 번이나 특이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차트 흐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차트 흐름에 대해서도 그 신호를 포착할 줄 아는 그것들이 조금 데이 트레이딩이나 종가 매수를 좀 활용을 할 때 또는 스윙으로도 활용을 할 때 좀 중요하다. 이렇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점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흐름들이 나왔을 때 종가 매수나 또는 장중 매매로도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흐름 때문에 종가 매수를 했던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주가를 올리는 이 형님들 또는 고수분들 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량을 매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물량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 팔까? 개인들이 어디에서 돌격을 할까? 그것도 다음 수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보통 우리가 조건 검색식 정고점 돌파, 그 다음에 실시간 검색 상위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이제 블라방처럼 뛰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돌파를 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많은데 돌파하는 척 하다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미리 이렇게 매수를 한 선침해 형님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정고점을 돌파를 시키고 검색식에 다 올리면서 너도 나도 뛰어들 때 분할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눌림 구간에서 또는 종가 매수 구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충분히 정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높은 차트인가, 즉 정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장중 데이 트레이딩 단타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이게 빵 터질 때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수 앞을 더 볼 줄 안다면은 어디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뛰어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를 알면 돼요. 그럼 그 구간이 어딘가를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은 생각보다 쉽게 좀 차트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한 수 앞을 먼저 바라보고 그 전 단계에서 주가가 관리가 되거나 중요한 가격대를 회복을 한다던가 또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마감이 된다던가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 정고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충분히 지켜보다가 장중 매매도 가능하고 플러스 종가 매수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얘도 보시면은 자 이때 한번 고점을 한번 만들었죠. 그리고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흐름은 뭐죠?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전 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랐어요. 그럼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마지막까지 관리가 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5일선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제가 종가 매수를 한 이유는 자 보시면은 정고 돌파까지는 아니어도 정고까지만 가도 아직 그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은 정고 돌파에 대한 또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돌파만 시켜줘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실시간 검색 상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건 검색식을 쓰는 분들이 매수를 하게 돼요. 그 구간에서 눌림에서 잡은 분들은 그렇게 매수하는 분들에게 천천히 물량을 넘기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시장에서 어느 종목에 어떤 자리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 내용은 거의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좀 오랜만에 좀 차트 분석하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요즘에 너무 이제 시황 영상 위주로만 좀 달리다 보니까 차트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런 내용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또 예시를 들면은 오늘 그 넥슨 게임즈 어제 그 넥슨 게임즈 말씀을 드렸을 때 얘는 왠지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자 요 흐름을 봤을 때 얘가 오늘 갭이 떴죠. 그래서 정고를 살짝 돌파한 척 하다가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적인 흐름이 뭐죠? 정고 돌파를 했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물론 거래량은 크지 않지만,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탈이 나왔을 때 계단식 하락이 나오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특이점은 뭐죠?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구간을 살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살려주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차트 흐름이 아니라 다른 특이점이 발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얘가 후보였는데 시간대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저도 이때는 뭐 따로 운동도 하고 있어서 차라리 나쁘지 않은 흐름이네, 만약 이대로만 마감이 된다면은 또 어제 네오센처럼 종가 매수를 해봐도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오니까 그때 이미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었고 장중에 돌파가 이제 나온 거죠. 지금 현재 시간으로 돌파가 나온 건데 이렇게 장중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대가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얘도 포인트는 비슷해요. 보면은 특이점이 나왔고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었고 특이점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 어디다? 오늘의 이제 시가로 돌파하는 자리와 플러스 이제 오늘의 고가, 어제 고가를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검색어 상위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또 트레이더들의 조건 검색식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서 선취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여기 돌파만 시켜주면은 그분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먼저 이해하면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한 번은 돌파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수를 한 수 앞 바라보고 미리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이 좋고 힘이 정말 뉴스가 괜찮다면은 이제 뉴스 매매 하는 분들, 재료 매매, 뉴스 매매 하는 분들이랑 플러스 돌파 매매 하는 분들이 수급이 시장의 투심과 함께 거래 대금이 괜찮을 때는 세게 몰리면서 오히려 이게 돌파가 나왔을 때 계속 쭉쭉쭉쭉 상승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근데 시장이 뭐 그렇게 연속성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거래 대금이 조금 메말라 있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돌파한 척하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법은 없으니까,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일단은 이게 첫 번째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돌고 있고 이 시황의 움직임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종목 선정이 되고, 종목 선정이 된 이후에 거기에서 특이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에 먼저 중심주나 그다음에 관심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제 종가 매수로도 잘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그런 또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에게는 난 장중 대응이 좀 어려워서, 또는 이게 사실 누구에게는 그렇게 크게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또는 종가 매수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장중 살짝 뭐 눌림이나 대응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꿀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검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시간의 매매에 대해서도 이제 요즘 좀 트렌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시간에서 거래대금 몰리면서 이제 야금야금 올라와 주는 종목들, 뭐 종가상 7%로 끝나면 다음날 뭐 9%, 10% 시작해서 막 15%까지 갔다 빠지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좀 유행에 탔나봐. 지금 너도 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시장이 그러면은 조금 트렌드 내에서도 약간의 그런 변형이 나옵니다. 요즘에 그래서 시간에서 만약에 7%가 올랐다, 그러면 다음 날도 거의 비슷하게, 정말 핫한 종목 아니라면, 그러니까 뭔가 호재가 빵 뜬 게 아니라면은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살짝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뭘 유도하느냐? 그러면은 시간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매도할 사람인데, 오히려 갭을 별로 살짝 비슷하게 띄워주고 빠져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 3명 전기 보면은 이때 갭 뜨고 쭉 빠져요. 그러면은 이게 일시적으로 큰 시세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게 좀만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손절이 나가거든요. 손절이 나가고, 무엇보다 정말 못 버티는 구간은 여기 전날 종가까지 이탈이 나오면은 이게 마이너스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여기서 시간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한 마이너스 막 5%, 10%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런 구간들은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전환이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손절이 쏟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 손절 물량을 다시 받아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패턴들이 요즘에 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시간의 매매가 많은 분들이 노리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갭이 별로 안 뜨고 한번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손절 라인 한번 터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오히려 한 번 더
꽈서 또 실전 매매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특정 특이점이 나올 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약간 요즘 요런 트렌드도 조금 먹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주력으로 하고 있진 않고 그냥 가볍게 그냥 기타 전략으로 적은 비중으로 좀 검증만 좀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후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더 열심히 또 차트 분석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마무리하기 이전에 자 이번 주까지만 홍보를 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이거 총 집합본 재작년에 했던 강의를 이제 교재와 함께 쭉 모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 밑에 쭉 보시면은 커리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무려 40개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강의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제 거의 50개가 넘는 강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뭐 종목 선정, 스윙 투자, 뭐 기간 조정, 눌림목, 5일선 등등등 주봉 매매, 다양한 뭐 중요한 분봉의 흐름 이런 것들 좀 다뤘으니까 혹시나 좀 차트 분석 추가적으로 디테일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